오늘 우리 플로우 스테이지 5번째 시간 데일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 그대로 데일리라는 것은 뜻이 일상이죠. 일상. 우리가 일상이 변해야 일생이 변하죠. 그리고 그 일생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영생이 있어야지 일생의 의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일생에 대해서 끝이 죽음이라면 일생의 의미가 크게 느껴지지 않죠. 그렇지만 이 일생을 잘 살려면 영생뿐만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매일이라는 일상을 잘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을 생각했을 때는 아마 패턴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사람은 어, 어떤 패턴, 흐름, 반복적인 어떤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그게 매일마다 반복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주기적으로 좀 반복을 해놔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년이라는 긴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에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렇게 1년을 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조금 매일의 데일리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주간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한 달 패턴 아니면 1년 패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나는 매일마다 좀 일상이 반복되는 느낌이 있다. 패턴이. 음. 손 내리고 난 그게 거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니면 살아보니까 거의 반복적이다. 이 둘 중에 하나. 난 계획을 해서 반복적이다. 오, 여천아. 역시 운동하는 사람 다르네. 아니면 나는 살아보니까 반복되는 것 같다. 좋습니다. 네. 자, 나는 일주일 패턴의 형식이 있다. 한 주 나는 보통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 이때 이렇게 하고 이때 이렇게 하고 찬호 좋습니다. 네, 난 그냥 산다 일주일. 그런데 반복이 된다. 자 내리고 자 나는 내년에 할 일이 거의 올해랑 패턴이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올해 내년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하면 그냥 올해의 패턴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온다. 아니면 나는 매해 새롭다. 와, 두 명. 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목회라는 것에 있어서 1년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할 거는 거의 올해랑 비슷한데 이제 주제에 따라서 한두 개 정도 첨가를 시키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이 없으면 사실은 일상을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패턴이 필요한데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쳇바퀴에 들어간 것처럼 루즈하고 지루하고 또 내가 왜 사는지 허무함도 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려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패턴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네.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강할리. 강할리는 여행으로 볼 수가 없죠. 여기는 세부입니다. 네. 세부 바다 중심지에서 이제 찍은 사진이죠. 그 사실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은 내 일상을 이렇게 패턴을 잠시 멈추고 새로운 재미를 가지는데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취미를 통해서 일상의 패턴에 약간 변화를 주는 사람이 있죠. 제 취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을 때, 가을 느낌 있다 싶어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 사진, 일본에서 찍은 거고 서울역에서 찍은 겁니다.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사실 저는 사진을 찍는 재미를 좀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찍어주고 또 나도 찍고 또 풍경을 찍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일상의 무료함을 조금 깨는 어, 그러면 일상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리포메이션 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메이션 관점이 있습니다.
리포메이션 관점은 뭐냐면 아 내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관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뭐 나는 지금 계속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이 길다. 그거를 리포메이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을 빼앗기는 것에 있어서 나는 운동을 아예 안 한다. 리포메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적 관점으로 일상을 볼 때가 있고요. 또 한쪽의 관점은 뭐냐면 포메이션, 형성하는 것, 더 빌드업 해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르겠다 하고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돌아와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술 끊기도 어렵고 담배 끊기도 어렵고 삶의 패턴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의 신앙 위에 그 위에 습관을 만들고 그 위에 신앙을 만드는 이런 포메이션 영성 형성이라고 해서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성을 계속해서 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성 형성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해 내가 성경을 못 읽었어요. 보통 레이기에서 자빠졌죠?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또 리포메이션 하는 거죠. 내가 올해는 꼭 일독하리라. 그러면 또 창세기부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이기에서 또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포메이션이 안 되는 거죠. 레이기까지 읽었으면 이제 앞에 거는 좀 적고 그 뒤에 거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위에.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 사람이 등산을 하고 올라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쉰다. 그러면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그 누구나 침체를 가질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침체가 왔다고 해서 처음부터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르는 것이다. 이미 형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상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리폼드 처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하고 리폼드 처치, 개혁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는 개혁돼야 된다. 나는 개혁돼야 된다. 우리는 개혁돼야 된다.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 약간 이런 리폼드적인 접근을 하기 시작하지만 조금 영성에 있어서는 개혁과 함께 뭐가 필요하냐? 포메이션, 형성하고 쌓아가는 어떤 일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벌써 20대가 됐는데 30대가 됐는데 아니면 40대가 됐는데 여전히 내 삶에 어떤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죄성으로 일어나는 그거 말고 그 게을러서 생기는 그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 막 탐심과 막 본능적인 그 욕구, 음란함과 막 이런 것으로 생기는 그거 말고 그 게을러서 그것 때문에 리폼드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 20, 30대가 넘었는데 여전히 그런 일상이 많으면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에 어떻게 하면 포메이션 할 것인가, 이것을 영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서 포메이션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상의 포메이션을 잘 하려면, 더 잘 형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의 기능화입니다. 가족 사진이죠. 여러분, 기능이라는 게 그 사람의 일상에서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아빠죠. 아빠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아내에게 남편입니다. 남편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입니다. 목사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기능을 잘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기능을 더 잘하는 포메이션을 가지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죠. 그 목사로서의 기능은 뭐죠? 설교잖아요. 그런데 제가 52주 전부 다 똑같은 설교하면서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한 편이라도 올해는 제대로 삽시다 하고 매주 울고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쫓겨나죠. 예, 쫓겨납니다 분명히.
설교에 성실하지 않았습니다. 노예 재판에 보고하고 막 이래 됩니다. 그게 기능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 게을러서 못하는 기능을 리포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기능을 어떻게 더 형성할 것인가. 이게 너무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일상에 기능화가 있다면 기능화만 하면 인간이 꼭 기계 같지 않습니까? 그럼 기계 같은 인생은 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메이션 해야 된다면 일상을 어떻게 포메이션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예술화입니다. 예술화. 일상에 예술을 담는 거예요. 예술을. 예를 들면 우리가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기억을 위한 겁니다. 맞죠? 예. 사진을 찍는 이유는 기억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집에다가 이제 사진을 걸어 놓는데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처럼 만약에 그렇게 그 세 명 북한에는 벽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그런 것처럼 증명사진 크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딱 걸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그럼 무서워요. 그 실제로 제가 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증명사진을 찾고 크게 인쇄해서 벽에 붙여서 한번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챗GPT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별이가 없죠? 그래 나 5명 다 뽑아달라 했는데 별이가 없길래 별이를 넣어서 다시 뽑아달라고 제가 다시 요청을 했더니 또 한결이가 빠졌더라고. 그리고 사람도 바뀌었어 뭔가. 사람이 진짜 사람도 그래서 나 얘는 진짜 모자라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쁘게 또 풍경도 좋고 이런 데서 같이 찍은 사진들을 벽에 걸어 놓지 누가 집에다가 증명사진을 이렇게 걸어 놓고 사진의 기능은 기억하는 거야 그걸로 충분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에 이제 예술을 입혀야 됩니다. 독일이 제국일 때 일대 총리가 있었어요. 그 총리 이름은 바로 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엄청 길죠? 예. 너무 기니까 그냥 폰 비스마르크라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폰 비스마르크라는 일대 총리가 뭐라고 했냐면 1세대가 재산을 마련하고 2세대가 재산을 활용하고 3세대는 예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비스마르크는 총리가 됐을 때부터 이 나라는 결국 예술화를 시키겠다라는 어떤 비전과 꿈을 제시했던 거죠. 저는 이 이야기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기능화의 그 무료함, 재미없음, 어떤 기계적인 이런 일상에 있어서 포메이션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이런 예술화를 조금 더 한 단계 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쁘게 조금 더 매력적이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라이프 아티스트를 가지고 내 삶에 대한 예술적 접근 해서 우리 또 5가지 나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내 일상에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뭔가를 조금만 변화를 줘도 어떤 예술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의 포메이션 형성을 할 때 이런 예술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신앙화입니다. 신앙화. 네. 지금 뒤에 사진은 예술적이죠. 그런데 저 사람이 지금 십자가 모양으로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십자가를 생각하고 벌린 건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신앙화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기에 그것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괜히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맞죠? 괜히 교회가 좋은 거예요. 괜히 말씀이 좋고 괜히 기도가 좋고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것을 일상 속에 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 속에 성경 일독하기로 마음먹었는데 못했다 나는 죄책감 이게 아니라 나는 언제든지
그 다음 장 읽으면 되는 거예요. 포메이션 하는 거죠. 어,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이 신앙화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세 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with Jesus, 두 번째는 like Jesus, 그리고 for Jesus.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어, 내 일상에 이 세 가지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가?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for Jesus. 내 삶에 아, 예수님 위하는 삶의 어떤 패턴을 가지는 것은 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일상이니까 like 지저스에 대해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like 지저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어, 우리의 일상의 신앙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예수님 따라하는 삶이 되면 like 지저스가 되겠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시고 만지시고 대화하시고 고쳐주시고 또 마지막에 건면도 하시고 또 말 안 듣고 이런 모습들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일상의 신앙화를 시키는 거죠. 이런 사복음서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툰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면 읽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묵상해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과거에는 삶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교리를 알고 오 하나님 이런 분이네 관념적이고 이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 내 일상이 모든 시간이 그냥 주님의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 주님의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복음서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눈빛이 보이고 그분의 손길이 보이고 그분의 말이 보이고 그분의 행동이 보이니까 와 저거 따라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이 조금씩 포메이션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던 겁니다. 알다시피 이거는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되기 위해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그 어떤 열망, 열정, 내 일상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with Jesus, like Jesus, for Jesus 이 세 가지 중에 like Jesus에 대해서 따라쟁이가 한번 돼보자 라는 한번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질문. 자신의 일상에서 기능적인 부분과 예술적인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누어 봅시다. 재밌겠죠? 우리 다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내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부분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침에 옷 아무거나 지금 입고 오신 거 아니죠?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입을지 고민하고 이거 입고 거울 한번 받고 또 벗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하나의 기능화와 예술화가 들어가 있는 거. 지금 아주 지금 저 옷 보십시오 지금. 너무 진짜 희한합니다. 네. 좋아요. 두 번째는 나의 일상을 신앙화한다면 부분이 필요하겠죠. 말씀과 기도. 여러분 일부를 드리는 것이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일부적인 어떤 역할. 그리고 다른 일부는 예수님 닮기, 예수님 따라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쉐어링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한번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죠. 첫 번째 리포메이션, 두 번째 포메이션, 그리고 일상의 기능화, 일상의 예술화, 일상의 신앙화.
신앙화에서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with Jesus, like Jesus, for Jesus. 어, 그리고 like Jesus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생애를 살펴보고 따라해 보는 거. 그러면 일상이 포메이션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유익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또 쉐어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